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특히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홀더분들이 주목해야 될 뉴스들이 많이 나와 주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홍콩 정부에서 이더리움을 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했고 이를 통해 홍콩 투자 이민을 위한 증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홍콩은 과거부터 세계적인 금융 허브 자리에 있었던 국가입니다. 현재는 많이 추락했지만 여전히 홍콩은 세계 금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홍콩에서 이더리움을 자산으로 드디어 인정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는 매년 최대 7천억 원씩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켄터키주는 연금 기금이 디지털 자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요. 트럼프의 무역전쟁 이슈로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코인 시장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주식시장 등 모든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좋은 소식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 이슈는 분명 언젠간 해소될 문제고 지나갈 사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앞길이 밝습니다. 홍콩의 이더리움 관련 호재 소식과 함께 트럼프 일가 월드리버티의 꾸준한 이더리움 매수, 이더리움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결국 이더리움의 뒤통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강하면 클래식과 네임 서비스도 강해지는 거고 이더리움이 반대로 약하면 다같이 약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더리움이 아파하고 있지만 분명 크게 상승할 거고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날아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주도하고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이끌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그 어떤 코인보다 높게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디파이 프로젝트가 뭘까요? 그리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영상 집중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코인 시장을 포함해 주식 시장 그리고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건 역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치고 있죠. 그런 트럼프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플랫폼을 설립하고 아들들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사업 프로젝트는 바로 디파이 프로젝트입니다. 은행 시스템은 구식이라며 뭔가 잔뜩 꾸미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아들들도 아주 파격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디파이 말로만 많이 들어봤지 도대체 디파이가 뭘까요?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정말 간단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어 자체에서 직관적으로 오는 의미는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핵심 금융기관, 즉 은행을 통해 구독자분들께서 거래를 하고 예금을 맡기고 대출을 받죠. 그런데 디파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중개기관 없이 송금, 결제, 대출, 보험 등을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도 저렴해지고 투명해지죠. 지금은 국가에서 개똥이가 돈이 얼마가 있고 철수는 돈이 얼마가 있다,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디파이 시스템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고 역설적으로는 핵심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디파이고 나발이고 수익 내는 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는 내용만 잘 기억해 주시면 디파이 코인과 함께 2025년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디파이 프로젝트를 아들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아주 떠들썩하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매수했다고 알려진 이더리움, 에이브, 체인링크와 같은 디파이 코인들이 아주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장에서 디파이 코인과 디파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건 트럼프가 아닙니다. 바로 블랙록이죠. 블랙록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로 비트코인 ETF도 운영하고 있으며 운용 자산이 이제 1경 5천조 원이 넘은 지 오래입니다. 어떤 금액인지 감도 안 오시죠? 저도 도저히 감이 안 와요. 그런 블랙록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죠. 그리고 블랙록은 작년에 블랙록 비들 펀드를 출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다 필요 없고 토크나 미국채 펀드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블랙록 그리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어떤 상품을 매수하는 데 있어 제한과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 주식은 이래서 사면 안 돼. 저 나라의 주식은 위험해서 사면 안 되고 비트코인도 위험해서 안 돼. 절대 사지 마. 등 이런저런 규제들이 너무 많죠. 실제로 비트코인을 포함해 암호화폐를 금융기관들이 직접 매수하는 건 불과 2년 전만 해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관련 규제가 까다로운 국가와 금융기관들은 많고요. 그러나 돈이 썩어 넘치는 블랙록과 같은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출시한 게 바로 ETF죠. ETF는 본질적으로 펀드지만 주식처럼 취급됩니다. 그래서 블랙록과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게 바로 토큰화된 미국채 펀드입니다. 블랙록은 몇백억 원, 몇천억 원을 투자하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몇백억 원, 몇천억 원은 블랙록에게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찰병에 불과하죠. 그들에게 있어 아주 소액이라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블랙록은 비트코인도 한번 투자했다 하면 하루에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매수를 하죠. 그래서 블랙록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업비트 같은 일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절대 못 삽니다. 깔려있는 물량이 없어서 못 사요. 고작 몇백억 원만 다 긁어도 호가창에 남아있는 물량이 없을 테니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미친듯이 직접 매수하고 싶었던 블랙록은 이러한 작은 시장 말고 더 큰 시장이 필요했고 규제를 피해갈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 덩치가 작은 우리의 친구들 알트코인도 사고 싶어 했죠. 그래서 직접 출시한 게 토큰화된 펀드입니다. 그리고 그 펀드 속에는 비트코인과 함께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품으로 들어있죠. 그런 시장의 규모는 현재 몇천조 원이 아니라 몇 경의 단위입니다. 당연히 거기서도 블랙록은 1위 하고 있고요. 운용 자산이 이제 1경 5천조 원이 넘는 블랙록이 이제 토큰화 펀드 비드를 출시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름값이라도 하는 것처럼 운용 자산이 어느덧 1조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토큰화 펀드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의 덩치가 커져감에 따라 돈이 될 거라고 판단, JP 모건 등 경쟁사와 경쟁하며 토큰화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비드 펀드를 통해 앱토스, 아발란체 등 다양한 알트코인들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매수하고 있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트럼프가 매수한 온도 파이낸스에도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투자 규모는 트럼프는 명함도 못 내밀죠. 물론 트럼프의 영향력도 정말 강합니다. 부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딥 배경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더 받고 있지만 결국 디파이코인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바로 블랙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록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아니 그래서 주코나마 도대체 뭘 사라는 거냐, 흔해 빠진 이더리움, 체인링크 이런 디파이 코인 사라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상승할 대로 상승하고 시장에서 이미 유명한 코인으로는 재미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장에서 유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관심 없는 그런 바닥에 있는 코인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먼저 매수해야 됩니다. 제가 증권사로부터 아주 어렵게 입수한 블랙록의 2025년 포트폴리오 자료입니다. 대외비로 취급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대외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블랙록의 2025년 1분기 주식 매수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2025년 1분기 블랙록의 암호화폐 매수 계획도 나와 있었습니다. 역시나 비트코인을 가장 큰 비중으로 매수할 예정인 블랙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개의 코인은 모두 디파이 코인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5위에 자리하고 있었고 위 3개 코인은 체인링크, 아발란체와 같은 이미 유명한 달고 다른 코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직 유명하지 않고 가격 상승이 안 된 바닥에 있는 코인이었죠. 근데 제가 다 가려놓아서 답답하겠다 그죠? 시원하게 다 공개하겠습니다. 도지, 에이다, 트론 등 다양하게 매수 계획을 갖고 있었던 블랙록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인링크와 아발란체, 스텔라 루멘 등 다양하게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진짜 핵심은 여기 3개의 디파이 코인입니다. 블랙록이 이더리움보다 1분기에는 더욱 크게 매수할 코인들이죠. 배정된 자산의 10% 정도만 매수해도 몇천억 원 단위입니다. 만약 블랙록이 매수를 시작하거나 매수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해당 디파이 코인들은 미친듯이 상승하겠죠.
특히 한국인들은 상승할 대로 상승해도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불나방처럼 미친듯이 매수하려고 달려들 거고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 시간부터는 여유를 가지고 가까운 미래에 그들에게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시면 됩니다. 이 영상 클릭해주신 분들은 많을지 몰라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고마운 구독자분들은 몇 명 없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죄송하게도 아까 같이 확인했던 문서는 대회비라서 영상을 통해 전체를 공개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진만 공개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5707-5236으로 비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사진 모자이크 안 된 거 바로 문자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있는 코인 3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록이 코인에 배정된 자산 기준 5%만 매수해도 해당 코인들의 상승폭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블랙록이 2025년 1월에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 코인 포트폴리오 자료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당 자료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과 다르게 주식 시장은 규제를 통해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포트폴리오는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다릅니다. 특히 이 디파이 코인 3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려고 가려 놓았고요. 제 개인 번호 010-5707-5236으로 비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사진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디파이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주인공은 뒤에 가려져 있었던 블랙록이었습니다. 해당 코인 자료 매수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코인인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파이 코인, 디파이 프로젝트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무조건 탑승하셔야 돼요. 제 개인 번호로 비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날이 아직 많이 춥습니다. 독감도 조심하시고요. 눈도 아직 안 녹아서 군데군데 길이 미끄러운데 걸음걸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어떤 코인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